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올해도 더 글로리, 무빙 등 다양한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헐리우드 작가의 파업으로 인해 미국 콘텐츠 업계에서 한국의 K-드라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헐리우드가 위치한 로스앤젤레스의 주요 언론사 LA타임즈는 넷플릭스가 헐리우드 파업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 업계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죠. 현재 헐리우드에서 미국 작가조합 WGA의 파업으로 스튜디오들의 콘텐츠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 주류 대형 업체들이 한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인기가 많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드라마를 대체할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OTT 업체들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국 투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시리즈 52개를 포함해서 약 130개의 한국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4년 동안 25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콘텐츠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죠. 오징어 게임에 이어 더글로리 등 다양한 한국 드라마들이 글로벌 1위 타이틀을 차지하고 넷플릭스 이용자의 약 60%가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는 등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시청자들의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쟁사인 디즈니도 한때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들의 연이은 실패로 인해 철수설까지 대두되었으나 최근 공개 중인 무빙의 대성공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금액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메이저 언론 중 하나인 뉴욕타임즈는 넷플릭스가 한 번에 하나의 한국 드라마로 글로벌 지배를 계획하는 방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넷플릭스의 흥행 전략인 한국화를 집중 조명하면서 한국 창작자들과 쌓고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체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넷플릭스에서의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는 전 세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한국 시청자들과 한국적 정서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제작된 인기 콘텐츠는 현재 대부분의 할리우드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히트작을 만들기 위해 2017년 한 소녀의 유전자 조작 슈퍼돼지에 대한 헌신을 담은 영화인 옥자와 같은 한국의 비범함을 보인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린 회사 20층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넷플릭스의 한국팀은 많은 불만과 성인 판타지쇼에 대한 비판으로 불행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판 중 하나는 그들이 너무 환상적이고 외국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이었죠. 창조적인 요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 프로젝트를 지지하던 임원이 의견을 말했습니다. 작가가 너무 넷플릭스를 많이 봤다는 것이었죠. 한국어 프로그램을 국제적인 히트작으로 만드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 작가는 이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도 진출하기를 원했고 억지스러운 스토리라인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원은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본은 한국화되어야 하고 현지 현실주의로 그리고 일부 외국인 캐릭터를 한국적인 역할로 바꾸어야 된다고 말한 것이죠. 지난 5월부터 피켓 시위를 벌여온 헐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들의 합류한 텔레비전과 영화 배우들로 인해 현재 헐리우드는 격동의 시기입니다.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통적인 텔레비전 모델을 뒤집는 방식으로 인해 그들은 좌절하게 되었죠. 이 불확실성 속에서 넷플릭스는 그들이 바라보는 목표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연예계를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한 번에 한국가에서 그 야망을 추구합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90여 개국의 시청자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쇼와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단일 시장의 시청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해외 콘텐츠는 헐리우드와 함께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회의실에서 결정되는 아이디어와 같이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코미디와 드라마가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작가들이 파업하기 전인 4월 넷플릭스의 공동 경영진 중 한 명인 테드 사란도스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만 시청자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곧 방영될 쇼와 영화에 많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거대한 기지는 전 세계에 위치해 있지만 그것들은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쇼를 만들 때
우리는 그것이 한국인들을 위하는 것인지 확실히 할 것입니다. 라고 넷플릭스의 아시아 콘텐츠 담당 부사장인 김민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쇼를 만들 때 그것은 일본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태국에서는 태국인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세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죠. 넓은 범위의 영어 프로그래밍 외에도 넷플릭스의 야망은 가입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포화된 핵심 시장을 넘어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비교적으로 적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연간 170억 달러의 콘텐츠 예산 중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외국어 프로그래밍에 배정하고 있으며 해외 고객을 유치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넷플릭스는 언어에 관계없이 어딘가에 있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내기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 넷플릭스는 한 여성이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반격하는 통쾌한 이야기인 더 글로리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비영어 TV 프로그램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폐증을 가진 변호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54개국에서 주간 차트 톱10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죠. 작년 넷플릭스 구독자의 60%가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디즈니와 아마존이 그들의 국제적인 콘텐츠 카탈로그를 만들 계획을 밝혔지만 해외 시청자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넷플릭스가 다른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유리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현지 방송사들이 해외 미디어 대기업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을 경계하며 만든 로컬 스트리밍 옵션과 경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 아시아는 시청자들이 모국어로 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격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이미 30개 이상의 아시아 언어로 된 쇼를 진행하고 있죠. 42살의 김 씨는 2016년 넷플릭스에 입사했습니다. 그녀의 일은 본질적으로 넷플릭스가 전에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었죠. 외국어 콘텐츠에 대한 매력으로 미국의 드라마를 판매하는 동시에 모든 시장에서 쇼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수다스럽고 직설적이며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해 거의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녀가 바로 넷플릭스 시청자들에게 오징어 게임을 제공한 여성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2016년 넷플릭스는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미래형 전시공간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빌려서 그 당시 가장 큰 쇼 중 하나인 오렌지 이즈 더 뉴블랙의 스타들을 소개하는 특별한 레드카펫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쇼의 주제에 따라 감옥을 흉내내기 위한 음식 쟁반이 제공되었고 넷플릭스는 큰 주목을 받으며 한국 연예 산업의 시작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석한 업계 사람들에 따르면 혀를 내두르는 유머는 불쾌하고 문화적으로 닿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 회사의 인상으로 남게 된 것이죠. 꽤나 서투른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미스킴이 한국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에서 넷플릭스의 첫 번째 콘텐츠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회사 임원들에게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넷플릭스가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덜 받게 하고 왜 그들이 그 회사와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점심시간에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쇠고기 오팔수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여러분은 먼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녀는 그 당시 넷플릭스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한국에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거래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죠. 아시아 파트너들에 관한 한 종종 그러한 점들은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돈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재직 초기에 그녀의 존경을 받는 영화 감독 황동혁에 의해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이라고 불리는 영화 대본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황동혁은 그 대본을 10년 전에 썼고 그것을 위한 자금을 대줄 스튜디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황동혁이 전통적인 한국 어린이 게임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들의 스릴러의 아이러니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컨셉이 2시간짜리 영화보다 더 많은 캐릭터들을 허용하면서 영화보다는 TV 프로그램으로 더욱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첫 번째 큰 배팅치고는 이상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비슷한 제목을 가진 헝거게임이나 배틀로얄과 같은 드라마들이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불쌍한 노인들과의 게임을 보고 싶어 하나요? 그녀는 그녀의 팀의 한 구성원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오징어 게임의 세트 디자인을 확인한 후 그녀는 그것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국제적인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영어 제목을 라운드6로 바꾸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개봉일이 가까워지자 황 씨는 오징어 게임이 그 프로그램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목을 다시 바꾸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두가 놀랍게도 오징어 게임은 한국과 전 세계에서 엄청난 시청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것은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콩투와 할로윈 의상으로 완성된 시대정신에 침투한 돌풍이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으로 작년 에미상을 장악한 후 마침내 그 프로그램의 한국 출연진들에게 알맞은 종류의 파티를 열었죠. 오징어 게임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쇼가 되었고 다른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자극했습니다. 4월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 방문과 동시에 넷플릭스는 2016년과 비교해 2배가량인 25억 달러를 향후 4년 내에 한국 쇼와 영화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헐리우드가 전 세계 블록버스터들을 제공해왔던 모양새를 넷플릭스가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드 사란도스는 오징어 게임이 어느 곳에서나 어떤 언어로든 히트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헐리우드 쇼와 국제쇼의 성공 확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2월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이는 정말로 전에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죠. 현지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미국만이 세계적인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진출은 지리적인 원칙이 필요합니다. 김 씨에게 그것은 그녀가 작년에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콘텐츠 팀을 감독하기 위해 도쿄 로pongi 지역에 있는 넷플릭스 사무실로 가져온 그린라이트 리거입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넷플릭스의 예산이 더 제한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만 선택하고 선택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기대는 넷플릭스의 서울에 있는 고층 사무실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한국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김 씨의 비전이 되살아났습니다. 참가자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상금을 받는 검투사 스타일의 게임 프로그램인 피지컬백은 비영어 프로그램 톱10에 6주 동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최소 3개의 한국 프로그램이 매주 상위 톱10 외국어 프로그램에 오르기도 했죠. 흥미롭지만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라고 김 씨의 뒤를 이어 한국 넷플릭스를 관리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담당 부사장 동강이 말했습니다. 동안의 말솜씨가 부드러운 강 씨는 한국의 연예 대기업 CJ E&M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다가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에 합류했습니다. 그가 처음 합류했을 때 넷플릭스는 위워크라는 공유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었죠. 그는 넷플릭스에 합류하기 전에는 로맨틱 코미디가 아닌 한국 리얼리티 쇼나 드라마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라고 강 씨는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목록에서는 로맨틱 코미디부터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웹툰 각색 드라마인 지옥과 같은 어두운 드라마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연상호 감독은 시청자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드라마들은 절대 한국 방송사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성공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이영렬 서울예술대학교의 교수는 지난 몇 년간 TV 제작 예산이 회당 10배까지 증가했다고 말했고 국내 방송사들이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국제 커뮤니케이션 저널에 실린 넷플릭스와 플랫폼 제국주의에 따르면 제작사들은 최고 작가, 감독, 배우를 고용하기 위해 넷플릭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존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파격적인 흥행으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A스토리는 넷플릭스와의 이전 거래 때문에 다음 시즌에 대한 제작비 또한 지원해주겠다는 넷플릭스의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전체 제작비를 지원하는 대가로 그 프로그램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가져가는데 A스토리는 넷플릭스의 초기 히트작 중 하나인 한국 좀비 드라마 킹덤을 만든 곳이죠. 넷플릭스가 킹덤이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회사는 제작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A스토리의 이상백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 후회했다고 덧붙였죠. 강 씨는 넷플릭스가 A스토리가 좋은 관계를 여전히 맺고 있지만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넷플릭스는 창작자와 배우들에게 보상하는데 매우 관대하다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려고 노력 중임을 강조했죠. 여러분은 넷플릭스가 가끔 우리 산업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빼앗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나요? 억측입니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이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라고 강 씨가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지역 관객들의 독특한 특성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한국 관객들은 로맨스의 해피엔딩을 선호하고 일본 드라마는 감정을 절제된 방식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죠. 대만 시청자들은 슬픈 사랑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로맨스는 슬프고 누군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의 국가들이 보편적인 주제를 공유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미국과 영국의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거친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인 투아투엔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성공했을 때 각각의 나라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최소한의 스킨십과 썸으로 로맨스에 대한 암시만 보여줌으로써 현지의 감성에 맞추어 갔습니다. 스토리텔링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피지컬 100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인상은 지옥의 딸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청자들이 참가자들에 대한 자세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 프로그램 진행을 늦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참가자들에 대해 더욱 많이 알고 싶어 하기에 백그라운드에 대한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죠. 김 씨는 넷플릭스의 미국 임원들이 그녀에게 왜 첫 번째 오징어 게임 대회가 첫 번째 에피소드의 마지막 20분까지 벌어지지 않았냐고 물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 시청자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빠른 전개였지만 미국인들의 감성에서는 빠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드라마들이 종종 16개의 에피소드로 방송되는 TV 스케줄에 맞춘 스토리텔링을 써내려가기 때문이었죠. 김 씨는 관객들이 외국 작품을 볼 때는 자신들의 기대나 가치에 어긋나는 작품을 용인하지만 현지 작품을 볼 때는 반드시 진정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철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앞으로 넷플릭스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을 보여줍니다. 일단 무언가가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나면 세계적인 기대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오징어 게임의 팬이고 황동혁은 할리우드의 A급 배우가 참가할 수 있다고 농담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지배를 쫓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지금까지는 그것을 잘 컨트롤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출연진들이 공개되었을 때 모두 한국 배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